네, 프레스룸 라이브는 유튜브로도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궁금증 해결사 분들입니다. 이웅혁 교수,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저희가 오공금에서 경복궁 담벼락에 두 번째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장 기자, 경복궁 낙서 테러 이 모방 범죄를 벌인 범인이 자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원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17일 밤 또 다른 낙서가 추가가 됐는데요. 어제 오전 11시 45분쯤에 이 추가로 낙서한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방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자수한 것 같은데 왜 낙서했는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뭐예요? 범행 동기가 뭡니까? 전날 낙서한 거 보고 따라하신 건가요? 그 낙서는 무슨 의미로 그린 거예요? 혹시 전날 낙서하신 거 그 일행이랑 일면식 있으세요? 아는 사이인가요? 2차로 낙서한 사람은 1차로 낙서한 사람에 대한 모방범죄일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사람은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비행도 하네 이런 생각으로다가 이제 본인도 따라서 글자를 남긴 걸로 보이고요. 이게 불법 영상물에 대한 일종의 광고 그 표식이라서 이게 어떤 다른 범죄에 연루돼서 뭐 협박이나 조건부로다가 지금 이런 그 낙서를 한 게 아닌지 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왜 저랬는지 한번 이유 듣고 싶었는데 뭐 범인은 아무 얘기 안 하네요. 자, 이수정 교수는 모방 범죄 같다 일단 의견 주셨는데,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두 번째 낙서 범인 잡혔고요. 네. 자, 처음으로 낙서한 최초 사건 용의자 있지 않습니까? 2명이었던가요? 네. 어떻게 좀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초의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다 신고 접수됐던 건 지난 16일 새벽 2시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서요. 용의자 2명, 그러니까 남녀 각각 1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의자 특정하고 현재 추적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지능팀과 형사팀이 합동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용의자들이 CCTV가 없는 이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주도 면밀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추적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저는 예.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잡힐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용의자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곳이 바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오는 곳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을 선정한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사이버 공간에는 국경이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 담벼락에 적힌 내용이 결국엔 불법 공유 사이트였잖아요. 네. 이런 점에 이제 주목해 보면 용의자들이 이제 외국인일 가능성 외국인 또는 가능성. 네, 검거가 어려운 소속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드시 잡혀야겠는데, 이훈 교수님 일단은 이게 경복궁에서 일어났다는 게 일단 다들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게 뭐 경복궁 어떻게 관리했던 건지, 너무 좀 안일했던 건 아닌지, 뭐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관리 방식 이거 좀 도마에 좀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 중요한 그 시설, 그 문화재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 접근 통제와 그 철저한 이 경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실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CCTV가 429대가 지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대부분 있는 거죠. 국내에? 네, 그냥 경복궁 안에 말이죠. 담벼락 쪽에는 별로 없었다. 예, 그 415대가 있었고 바깥쪽에는 불과 14대뿐이 없었습니다. 14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그 모니터링하는 것이 그 필요한데 그 인력 자체가 2명에 그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CCTV만 덜렁 이렇게 설치해놨지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그 취약한 것이었죠. 그 CCTV가 사실상은 범인 검거에는 뭐 도움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연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로 지지하는 연구가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CCTV를 잘 모니터링을 하고 수상한 상황이 있으면 그 행동을 제지하는 이런 팀이 인프라로 구성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그 모니터링실에 보게 되면 30개, 40개 이상의 만약에 CCTV 그 TV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한계로 이것을 계속 15분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를테면 이제 그 지능형 CCTV라고 해서 특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작동이 돼서 팝업으로 확 떠오르게 되면 AI로요? 네, 그것을 이제 인지를 해서 행동 제지팀에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인프라가 함께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문화재 관리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인프라가 너무 그 취약하다. 따라서 CCTV에 대한 지능형을 포함한 또는 그 방어 인력도 대폭 확충하는 네. 이러한 좀 정책적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인프라 구축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경복궁층도 좀 뭐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말을 좀 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근본적인 그 대책이란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던 예. 어떤 감시 체계를 좀 더 강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현재 외곽을 비추는 CCTV를 추가를 설치를 하고 그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을 추가 보강한다든지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장비적인 차원에서의 감시 체계고 예. 현재 실질적으로 또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순찰. 주기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나는 경복궁 측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보강을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장가 기자, 일단 문화유산을 이렇게 훼손한 사례가 사실 어제 오늘은 사실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계속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 2008년에 숭례문 화재는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2018년에는 흥인지문에서도 이 불이 일어났는데요.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불을 질렀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불을 지르는 건 물론이고요. 스프레이로 낙서하는 것도 이번뿐만은 아닌데 지난해 경기도 지정문화재 여주 영월루가 검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이 됐고요. 또 2017년에도 울주 언양읍성이 낙서 테러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거 불만이 있거나 뭐 어떤 홍보 목적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심리가. 어쨌든 문화유산 훼손한죄 그리고 경복궁 낙서 테러범을 일단은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목소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정말 일벌 100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용의자들이 검거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네. 이 문화재청도 이게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최하한 자체가 징역 3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지웅 이 경기 북부지방 변호사회 회장도요. 네. 2017년도에 울산지법에서 이 비슷하게 문화재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판결 결과가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징역 거예요. 2년. 네, 근데 우리 사건 같은 경우에 경복궁, 우리나라를 정말 대표하는 정말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훼손을 했고 뿐만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또 서울경찰청사 담벼락에도 낙서를 했고 심지어는 그 낙서를 한 내용 자체가 불법 공유 사이트, 즉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비난 가능성, 죄질의 중대성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울산지법 판례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들을수록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수사 상황 들어온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